네, 여러분들 스텝 2, 제가 드린 두 번째 프린트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1 이렇게 써있는 프린트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스텝 2로 해가지고 나가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스텝 3 이렇게 해서 공개 영상 올리고 21번부터 30번까지는 스텝 4, 그리고 세 번째 프린트에 열쇠 문제 있는 거 있잖아.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2, 그거는 스텝 5 이렇게 해서 토탈 스텝 5개로 여러분들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좀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1번에 17학년도 3월 학번 17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에 영상에서 좀 주저리 개념 설명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실전 문제 풀이 하는 것처럼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개수가 다 미지수니까 그냥 관심 없는 상태에서 반응 전의 양과 반응 후의 양, 그래서 델타 N으로서 전체 기체의 양 변화량으로 반응 전에 11몰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12몰이니까 1만큼 증가하는 규모이다. 이걸로 한계 반응물을 찾게 알려준 거죠. 반응 전에 7이었는데 반응 후에 8몰이니까 똑같이 1몰 증가. 반응 전에 12몰인데 반응 후에 14몰이니까 2몰 증가하는 규모. 그래서 반응의 규모가 1대 1대 2라는 거.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찾는 방법은 혼합형의 유형에선 A는 더 넣고 B는 덜 넣었을 때 더 넣었는데도 못 이긴다면 덜 넣었을 땐 절대 못 이긴다. 그럼 반응의 규모가 1대 2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네. 같은 방식으로 실험 2에서 올라갈 때도 B는 더 넣고 A는 덜 넣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넣었는데도 못 이긴다면 덜 넣었을 땐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치? 그러면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똑같으니까 규모가 2대 1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모순이 생김.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고 적은 데서 한계 반응물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쓸 수 있는 게 A는 전체 기체의 양이 1만큼 증가하는 규모에서 1몰 반응한다. B는 전체 몰수가 1몰 증가하는 규모에서 5만큼 감소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C랑 D가 각각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 기체의 양이 1 증가한다는 거. 그러면 A랑 B가 합쳐서 6 사라지는데 전체 1 증가하려면 각각은 모르겠지만 C랑 D는 합쳐서 7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출제자가 물어본 것도 개수관계 요건 거죠. B는 5이고 C와 D의 합은 7이다. 답은 5분의 7로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17학년도 수능 20번 문제고요. B랑 C의 개수관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A는 모르는 상태에서 A를 먼저 넣어놓고 B를 주입하고 있으니까 조금 곤란해. 만약에 B가 들어있는 용기에 A를 주입했다면 A는 어차피 스위치의 역할이니까 이렇게 가리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 그쵸? 그러면 B가 EC가 되는 반응이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B를 주입하는 유형이니까 스위치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B가 지워지는 상황이고 A가 A개 사라지면서 C가 2개 생성되는 거니까 여기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뭐 수능 20번으로 나왔나 보죠, 뭐. 그죠? 그래서 당량점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첨가한 B의 양이 여러분들 지금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양으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반응물이 존재할 때 이 숫자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 절대 이 안에 당량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당량점이 나오거나 요 사이에서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이 뒤에서 당량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는 그러면 B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한다는 거니까 B의 양이 2몰과 3몰일 때 생성되는 C의 양은 사라진 B의 양의 2배니까 2몰 사라졌을 때 4 생성돼야 되고 3 사라졌을 때 6 생성돼야 돼. 오케이? 그럼 뭔가 숫자가 이뻐 보여. 그러면 찐값을 맞추기 위해서 남아있는 반응물 분모가 1로 써줘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당량점을 이 이유로 보고 한계 반응물이 B이기 때문에 B가 전체 반응의 규모를 결정했다 이렇게 전제를 한 건데 그러면 A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C가 4 생성되더라도 A가 1 남아있어야 되고 C가 6 생성되더라도 A가 1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도 반응하면 A도 반응하면서 감소하면서 6을 맞춰야 되는데 그 자체로 B의 양을 한계 반응물로 잡으면 생성물의 양도 찐값으로 잡히면서 분모도 찐값화할 수 있는데 모순이 생기더라. 그래서 당량점은 여기가 아니고 2몰과 3몰을 첨가한 요 사이 어딘가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 뒤로 이제 접근하는 건 결국엔 지금 반응한 B의 양이 이때는 모두 한계 반응물로 작용한 거니까 실제로 생성되는 C의 양은 4가 돼야 되는 거고 남아있는 반응물이 1만큼 A가 1몰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는 A랑 B가 모두 반응하면서 당량 치고 그 이후에는 B가 남는 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B의 양과 생성된 C의 양이 어떻게 될지인데 그건 이 변화량으로부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생성된 C의 양은 결국 4에서 스타트를 하긴 할 거야. 근데 얼마나 생성될진 모르겠지만 사라진 B의 양이 K몰이라면 생성된 C의 양은 몇 K라고 할 수 있어? 2K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인정? 그래서 K 사이클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C를 기준으로 2K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2K 요만큼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반응 이후에 B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때 B는 1몰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혼합형의 유형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1몰 넣어놓고 반응을 치면 B가 1몰이 있었는데 이제는 A 1몰을 모두 사라지게 하면서 B가 남아있는 상황이지. 그때 K만큼 감소하더라 인 겁니다. 그러면 뭐 6-6K가 4 플러스 2K와 같다. 그럼 8K의 2니까 K는 4분의 1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는 건 C가 내가 4 플러스 2K라고 써놨으니까 4.5몰 있더라 인 거고요. 오케이? 남아있는 B는 1에서 K만큼 반응하고 남아있는 거니까 0.75 남아있는 거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당량점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B가 1몰 들어갔는데 그때 K몰만 반응을 한 거니까 4분의 1몰만 반응한 거니까 여기에서 1로 갈 때 당량을 치기 위해서 결국엔 A가 1몰 사라졌어. 그랬더니 B가 얼마나 사라진 거야? 4분의 1 사라진 거죠. 내가 K 사이클을 가정한 거니까. 그러면 생성되는 C의 양은 B의 2배니까 2분의 1 증가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K가 4만큼 있었는데 2분의 1 증가해서 4.5 남는다? 다 맞는 거고. B는 1몰을 추가로 넣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반응한 거니까 4분의 3은 남아있다. 다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내가 지금 반응하는 몰수 관계를 써놓은 거니까 이게 그 자체로 개수비와 같은 거고 다 같이 내배치면 4대 1대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는 4이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하는 규모가 계속 A, B, C가 이 관계로 가야 돼. 근데 지금 또 보면 알 수 있는 게 C가 결국에 2몰 첨가했을 때 4만큼 생성이 됐어. 그럼 그 전에 남아있던 A의 양까지 찾을 수 있는 거지. C가 0에서 4가 됐어. 그럼 4 증가한 거네. B는 얼마나 사라졌을까? 2 사라진 거죠. 그래서 2만큼 넣었는데 0이 된 거고, A는 지금 C의 개수의 2배니까 8만큼 사라져야 돼. A는 8에서 다시 머시기에서 8만큼 사라지고 1이 남았다니까 초기 A는 몇 몰 있었던 거죠? 2몰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자체로 M과 같은 거고요. X도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봤어? X도 결정하면 되겠죠? 당량점 이후에는 반응하지 않는 기체양론으로 그냥 B를 쓰신 거니까 C의 양은 4.5로 그대로 올 거고, B만 추가가 되는데 지금 3몰에서 2분의 9몰로 2분의 6에서 2분의 9로 2분의 3, 1.5인가요? 1.5몰을 추가로 넣은 거니까 이때 반응 후에 존재하는 건 2.25몰이 된다. 2.25분의 4.5 이 값이 x 그 자체인 거니까 x는 이 정도로 둘 수 있는 거고요. m 곱하기 n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 18인가요? 답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요게 딱 17학년도 수능 20번 수준이에요. 오케이? 정리 잘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네, 여러분 3번 문제입니다. 속도 어떻게 괜찮나요? 18학년도 7월 학평 17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개수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반응 전후에 질량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질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될 것 같고, 분수는 기본적으로 상대값의 의미니까 반응 전이 찐값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실험 1에서 1.6g과 5.6g이 있었으면 7.2g이 있었다. 반응 후에는 생성물의 양과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니까 요걸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질량과 같을 거고, 13과 5를 그냥 찐값화하면 18g이야. 7.2g과 18g은 매칭이 안 되니까 스케일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1.6, 5.6, 7.2 이런 것보다는 그냥 16, 56, 32가 좀 더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x는 그냥 네모 정도로 두고 나중에 10배 줄여주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 스케일 보정하면 전체 72로 맞춰줄 수 있는 거고 뭔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 네모를 구하고 10배 스케일 줄여주면 되겠다. 그리고 a와 b의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반응하는 질량비를 찾고 개수비를 이용하면 분자량비 찾을 수 있다. 이거 스킬에서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쭉 갈게요. 72g이 되기 위해서 18g은 4배 쳐야 되는 거니까 분모도 4배, 분자도 4배 되면 찐값이 되는 거고, 52에 몇이죠? 20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는 반응 전에 16g이 있었는데 20g이 남는다? 말이 안 되니까 한 개 반응물이 A인 거고,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종류가 같다고 했으니까 한 개 반응물은 똑같이 A구나. 아, 스케일이 2배구나. 인 거죠. 그럼 분모 바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52. 여기서는 10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냥 다 찾아지는 거야. 그러면 분모를 8배 했으니까 분자도 8배가 돼야 되는 거고, 8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 쓰면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반응 후에 112g이니까 112g이 되기 위한 X, 80. 근데 X를 구하라고, 내가 방금 구한 건 네모인 거고,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비 먼저 쓸 수 있는 게 A는 16g 반응할 때 B는 56g이 있었는데 20g이 남는 거니까 36g 사라지더라. 그때 뭐 C랑 D가 각각 몇 g이 생성될지는 모르겠지만 합쳐서 52g이 나온다. 지금은 사실 관심이 없죠. 오케이? 됐어. 반응하는 질량비. 그래서 이걸로도 찾을 수가 있는 게 지금 실험 2에서는 이거의 2배니까 이거의 2배인 거고 B는 결국 72g 사라져야 돼. 근데 8g 남았네? 원래 80g이 있었구나. 이렇게도 찾아집니다. 그래서 네모는 80인 거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지금 다 10배 키워서 구한 거니까 8로 두면 되겠다. 그렇죠? 반응하는 질량비가 나와 있을 때 개수비를 이용하면 분자량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물질의 양파트에서 1번 공식을 화학 반응식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얘기했었고요. 1대 2대 뭐 5 정도로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C와 D의 뭐 평균 분자량을 구할 수 있을까요? 뭐 관심 없습니다. 지금 A, B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량은 개수비분의 질량비니까 다 같이 2배 치면 32대 36으로 나오겠다. 4로 약분 치면 8대 9인 거고 결국 A의 분자량이 8일 때 B의 분자량은 9라는 거니까 8분의 9 곱하기 8 해서 답은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네, 17학년도 3월학평 13번 문제네요. 뭐 분자식도 다 나와 있고 개수비도 나와 있고 뭐 관심 없음. 반응 전후에 질량비가 나와 있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될 것 같고 다 찐값화하면 7g과 2g이 있었다 9g. 그럼 반응 후에도 9가 돼야 되는데 18g이 있어. 말이 안 되네. 9g과 18g을 각게 맞추기 위한 최소 공배수는 18이니까 얘네 다 2배 쳐주면 되는 거죠. 그럼 14g이 있었다, 2g이 있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진짜 7g이 있었다, 11g이 있었다 이렇게 될 거니까. 반응 전에도 18g, 반응 후에도 18g 이렇게 맞춰지니까. 그러면 반응 전에 A, B는 14g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7g이 남았으니까 반응하는 질량은 7g인 거고 이때 B2는 4g이 있었는데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한 거니까 모두 사라지더라. 생성되는 A, B2는 질량 보존 법칙을 써도 되고 혹은 여기도 찐값으로 찍혀 있고 11g이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비를 찾았다는 거. 좋습니다. 실험 2에서 A, B랑 B2가 2대1의 규모로 존재하는데 지금 반응 후에는 뭐 누가 남을지도 모르겠고 X 대 Y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규모를 키우면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B2 대비 A, B는 2배까지는 안 필요해. 근데 2배나 있네? 그러니까 B2가 한 개 반응물이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B2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하는 거고 A, B가 남아야 됩니다. A, B는 야 2배까지는 없어도 돼. 그렇잖아. 4분의 7배만 있으면 당장 칠 수 있어. 근데 2배나 있네? 그러면 당연히 과량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B2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한다. 그래서 B2가 모두 반응하는 규모로 쉽게 보기 위해서 4배 정도 치면 좋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얘도 8g이 있었다고? 8이 있었는데 7이 사라지니까 1g이 남구나. B2가 한 개 반응물로서 4g 사라지면 A, B2는 11g 생성되는 거니까 Y는 11 이렇게 찾아지죠. 그래서 기억에 가는 A, B가 돼야 되니까 틀린 보기 니은 X랑 Y의 비율은 11배 맞다. 디귿 원자량비를 물어봤는데 A, B, B2 뭐 이런 식으로 끼어 있는 경우에는 분자량을 찾고 연립방정식 쳐주면 되는 거죠. 근데 반응하는 질량비를 알고 있을 때 분자량비는 개수비를 이용해서 질량비랑 엮어주면 된다인 거고 개수비는 2대 1대 2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반응하는 물질들의 분자량 비율이었으니까 다 똑같이 2배 치면 7대 8대 11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거 눈치 좀 까지나요? A, B의 분자량이 7일 때 B2의 분자량은 8이고 A, B2는 11이다. 그럼 B2가 8이니까 B는 4고 B가 4인데 7이 되기 위한 A는 3이니까 A랑 B의 원자량 비율은 3대 4이다. 맞다. 답은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분자량 이런 거 7, 8, 11 봤을 때 몇 배 치고 싶어? 4배 정도 치고 싶지 않나요? 28에 32에 44 이게 무슨 반응일까? 동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이 28이었다면 N2였겠지만
이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이 28이니까 근데 이거 일산화탄소 아닌가요? 그죠? 동종 원소 간 이원자 분자의 분자량이 32일 때 임마는 O2야. 무슨 반응이야 이거? 일산화탄소가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되는 반응이죠. 분자량 44. 그래서 분자량 44 이런 거 보면 뭐 떠올라? 이산화탄소도 있고 또 탄화수소에 프로페인 C3H8도 있고 또 뭐도 있죠? N2O도 있죠. N2O 나오면 친구 누구도 있어? N? O2에 몇 자리? 46자리.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개념 확장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이런 거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5번 문제입니다. 19학년도 3월 학평 17번이네요. A랑 C의 개수 관계는 명확하진 않지만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저거는 써야 될 것 같고 B는 관심 없다. 계속 하는 얘기죠. 실린더 가나에 A, B를 넣고 혼합형의 유형이거나 반응을 완결쳤다. 반응 후에. 그래서 반응 전에 몰비도 나와 있고 질량비도 나와 있는데 분자량비를 물어봤어. 그럼 가에서는 개수비 찾고 나에서는 질량비 찾아서 개수비분의 질량비 하면 분자량비가 나오는 걸 아는지 묻는 문제겠죠? 쉽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일단 A랑 B가 똔똔으로 존재하는데 반응 후에 B가 남는다 했으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굳이 세 줄 풀이 안 쓸게요. 지금 이것도 상대값 이것도 상대값이니까 뭔가 하나는 찐값화해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얘들아 A가 사라진 만큼 C가 생성이 돼야 돼. A가 사라진 만큼 C가 생성이 돼야 돼. 근데 C가 이만큼 나왔네? 그럼 A는 몇 사라져야 돼? 2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2배 쳐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몰수 관계가 반응하는 몰비가 A가 2몰 사라질 때 인정? B는 2몰에서 1몰 되는 거니까 1몰 감소해서 C는 2몰 생성되더라. 개수비 찾았네요. 그죠? 아래에서는 질량비 찾으면 되는데 똑같이 A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얘에 동그라미 쳐주고 반응 전후의 질량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질량 보존 법칙 써주면 반응 전에 2g, 반응 후에 14g 말이 안 됨. 앞에 거를 7배 키워주면 A도 7g이 있었다, B도 7g이 있었다. 좀 보이시나요? 반응하는 질량비. A가 몇 g 뒤지고? 7g 뒤지고. 똑같죠? B는 4g 뒤지고. C는 11g 생성된다. 뭐야 이거? 일산화탄소가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되는 반응. 방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개수비분의 질량비니까 다 같이 2배 쳐주면 14대 8대 11 이렇게 나오고요. 뭐 하는 거죠? 7대 8대 11이죠. 그래서 A의 분자량은 7, B의 분자량은 8. 7분의 8 답 4번 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22학년도 4월 학평 20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A랑 D의 개수는 4로 나와 있고 B랑 C는 서로 관련이 없으니까 뭐 딱히 더 이상 볼 건 없고 A, B의 양을 달리하에 넣고 완결 쳤다니까 혼합형의 유형에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가는 A부터 D 중 하나라고 나와 있고 C랑 D의 분자량 비율 나와 있네요. 문제 한번 그냥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쭉 나가겠습니다. 반응 후에 존재하는 기체의 양 C랑 D에 대해서 질량 관계 나와 있고 분자량 관계 나와 있으니까 뭐 뽑을 수 있는 거죠? 요거 두 개 엮으면 분자량과 질량 몰수죠. 그래서 분자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생성되어 있는 C랑 D에 질량비가 9대 10 그리고 분자량비가 3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몇 몰 생성됐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몰 B는 구할 수 있다는 거. 3분의 9대 5분의 10이니까 3대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존재하는 C랑 D에 분자수 B가 3대 2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C랑 D는 지금 둘 다 생성물이니까 반응 전에 없었는데 반응 후에 3대 2로 존재하는 이유는 3대 2의 비율로 생성이 되어서 그런 거고 개수비가 3대 4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3대 2라는 거. 근데 2에 해당하는 찐값으로 4라고 나와 있으니까 3에 해당하는 찐값은 6이 될 거고 C는 6이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 뒤에 한계 반응물을 찾고 가도 결정이 돼야 되는데 보통의 혼합형의 유형에서는 뭔가 한 기체는 더 넣었을 때 하나는 덜 넣어. 그러면 더 넣었는데도 못 이기면 덜 넣었을 때 절대 못 이긴다 이런 걸로 찾았었잖아. 규모를 비교하면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 관계가 아니야. A도 더 넣었고 B도 더 넣었으니까.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얘기는 C랑 D는 무조건 더 생성돼야 돼. 그치? A도 더 넣고 B도 더 넣었으니까. 그러면 가가 C랑 D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오히려 적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는 A 또는 B가 됩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실험 1에서 A가 남아 있었으면 실험 2에서도 A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인 거고요.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똑같다는 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실험 1에서 2로 갈 때 A는 3분의 4배 증가한 효과고 B는 2분의 5배 더 들어갔어. 물론 귀류법으로 어차피 둘 중 하나의 경우밖에 안 되는 거니까 풀어도 돼요. 두 가지 경우의 수는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무지성으로 들이대면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A도 더 넣었고 B도 더 넣었으니까 뭔가 얘들아 반응이 더 일어나는데 A는 3분의 4배만 더 넣었어. 그치? 많아지긴 많아졌어. 근데 만약에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반응의 규모는 2분의 5배인 거야. 그래서 양으로는 3분의 4배 더 넣었는데 전체 반응이 2분의 5배나 진행이 돼. 그러면 오히려 감소하는 거 맞잖아. 더 넣긴 넣었는데 사라지는 게 더 많아. 그럼 오히려 적게 남을 수 있으니까. 인정? 근데 모두 다 한계 반응물이 A라면 B 입장에서는 양으로는 2분의 5배나 더 넣었어. 졸라 많이 넣었어. 그랬더니 반응도 더 일어나는 건 맞는데 반응의 규모는 3분의 4배만 늘어나. 그러면 양으로는 2분의 5배 넣었는데 규모는 3분의 4배만 증가하니까 더 남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적게 남았다니까.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B이다가 이렇게도 찾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굳이 귀류법으로 문제 안 풀고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B인 거고 전체 반응의 규모가 2대 5이다. 이때 남아있는 A의 양이 11n과 10n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X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게 지금 2의 규모에서는 10W 나왔다면 5의 규모에서는 2분의 5배니까 25W 생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25W 찾아지는 거고 그 다음 남아있는 A의 양이 11n과 10n이다. 11대 10으로 남아있다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반응을 할지 몰라. 근데 일단 반응의 규모는 2대 5니까 내가 실험 1에서 사라지는 A의 양을 2K라고 한다면 실험 2에서는 5K만큼 사라지겠지. 인정? 이 2대 5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얘가 2몰 사라질 때 지금 B랑 A의 개수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A에 대해서는 2 곱하기 B분의 4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것보단 그냥 실험 1에선 6만큼 있었는데 2의 규모니까 2K만큼 사라졌어.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그럼 이만큼 남아있겠죠. 그리고 실험 2에서는 8만큼 있었는데 5배 2분의 5의 규모니까 5K만큼 사라졌어. 이게 남아있는 양이죠. 남아있는 A의 양 비율. 이 비율이 11대 10이다.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단가요? 88-55K가 60-20K 35K 28 K는 0. 몇이죠? 5분의 4니까 8이네. K가 0.8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 K가 0.8인데 내가 어떤 K를 잡았는지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잡은 거 뭐냐면 실험 1에서 사라지는 A의 양을 2K로 잡았어. 그러면 A가 얼마나 반응한 거야? 1.6몰 반응했다인 거죠. 그때 B는 얼마나 반응했어? 이만큼 반응했지. 인정? 나오지 않나요? 반응하는 몰비를 구해놨으니까 개수비와 같다인 거고 0.4를 기준으로 4배, 5배니까 4대 5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5이다. 됐어? 그리고 N을 구해야 되는데 N도 마찬가지야. 지금 남아있는 A의 양을 11N, 뭐 10N 이렇게 줬으니까 남아있는 A의 양이랑 엮어주면 되는데 내가 이거 쓴 거잖아 지금. 그치? 6-2K가 실험 1에서 남아있는 A의 양이야. 근데 그게 11N인데. 근데 내가 K를 구해놨으니까 N 구해지는 거죠. 오케이? 6-1.6이니까 4.4가 11N이다. N은 0.4. 그래서 다 구해진 겁니다. B는 5이고 N은 0.4. X는 25W. 그래서 2분의 25W로 답은 4번으로 내면 돼요. 오케이. 잘 정리해놓고 다음 문제 또 나갈게요. 네, 여러분들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18학년도 수능 17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A, C, D의 개수 관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B는 모르는 상태에서 실린더에 A, X 리터를 넣고 B의 부피를 달리하여 넣었다 이러니까 뭔가 주의평 같지만 실제로 표로 나와 있는 건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한계 반응물을 찾을 때는 뭔가 하나는 더 넣고 하나는 덜 넣으면서 더 넣었는데도 못 이기면 덜 넣었을 땐 절대 못 이긴다. 규모 비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찾아갔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게 A의 양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B만 추가를 한 거지. 그때 반응 후에 이런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양분의 전체 기체의 양이 일단 1과 2에서 4인 건 관심 없고 똑같다도 뭔가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한계 반응물의 종류를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실험 1에서 야 A가 모두 한계 반응물이라면 어떻게 될까? 인 거죠. 그러면 A가 사라진 A의 양이 똑같으니까 규모는 똑같을 거고 생성되는 C와 D의 양은 실험 1과 2에서 똑같이 나와야 돼. 인정? 그래서 C가 1대1로 나온다는 거야. 실험 1과 2에서. 이때 생성되는 D의 양도 실험 1과 2에서는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C랑 D의 양은 똑같아. 인정? 근데 여기에는 반응 후에 남아있는 B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험 1에서는 B가 A X리터랑 반응하고 얼마 남아있을 거야. 근데 얼마나 사라질지 모르니까 K만큼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실험 1에서는 B가 4-K만큼 남아있어야 돼. 실험 2에서는 똑같이 A X리터랑 반응을 하는 거니까 B는 9-K만큼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C랑 D의 양은 똑같지만 여기에 B가 남아있긴 한데 실험 2에선 더 많이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 분모는 1대1이고 분자는 오른쪽이 크니까 전체 값은 실험 2에서 더 크게 찍혀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모두 한계 반응물인 건 아니구나 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모두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인데 얘들아 일단 여기서 멈추고 한계 반응물을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봐. 실험 1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실험 2에선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야. 근데 이거 아니라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전제로 한 게 4리터가 있는데도 못 이기면 9리터 있을 땐 죽어도 못 이겨인 거잖아. 근데 못 이기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이 아니라는 걸 찾았으니까 그럼 실험 1에선 무조건 B가 한계 반응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먼저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게 반응 전에 A가 X리터 있었고 B는 4리터 있었다. 이때 한계 반응물이 B니까 B가 4만큼 사라집니다. 지금 굳이 세 줄 풀이를 살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만약에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A가 X리터 사라지면서 C랑 D는 개수관계가 명확하니까 A랑 엮을 수가 있어져. 그러니까 B가 없었다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개수를 모르는 애가 한계 반응물이고 얘가 전체 반응의 규모를 결정지으니까 이 B를 살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한번 살려볼게요. 그래서 A는 B에 비해 B분의 2배 반응하는 거니까 4만큼 반응하는 거에 B분의 2배, B분의 8 이렇게 되겠지. C는 A의 절반이다 해도 되고 B의 B분의 1배이다 해도 되고 뭘로 하든 B분의 4 생성되는 거고 C는 이거의 2배, B분의 8. 따라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A 기체 양은 X-B분의 8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지금 C의 양분의 전체 기체 양이 4라고 나와 있으니까 C의 양은 B분의 4라며. 그럼 전체 양은 이거의 4배라고 했으니까 B분의 16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둘 합쳐서 B분의 12니까 인마 혼자 B분의 4를 차지해야 되는 거야. 이게 B분의 4이다. 그러면 X는 B분의 12 이렇게 나오네. 인정? 뭐 식 보면은 BX는 12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실험 2에서 이제 한계 반응물을 또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BX의 비율을 묻고 있으니까 이때 B는 개수잖아. 그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밖에 안 나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이렇게 나가겠지. 그래서 1일 때 12, 2일 때 6, 3일 때 4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맞는 경우를 실험 2에서 찾아주기만 하면 BX의 찐값을 구하는 게 되는 거고 답은 쉽게 나와요. 객관식은 객관식처럼 풀어도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실험 2에서도 만약 B가 모두 한계 반응물이라면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전체 반응의 규모가 4대 9야. 생성되는 C의 양이 4대 9겠지. 근데 전체 값이 똑같이 나온 이유는 그럼 분자도 4대 9가 돼야 돼. 인정? 이때 생성되는 C와 D의 양은 4대 9가 맞아. 생성물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전체 반응의 규모가 4대 9면 생성되는 C랑 D의 양도 4대 9는 맞아. 결국에 분자에 4대 9가 메꿔지기 위해서는 A도 4대 9로 남아 있어야 돼. 근데 실험 1에서는 B가 4리터 사라질 때 A가 얼마나 사라질지 모르니까 4K 정도로 두면 X-4K만큼 남는 거야. 실험 2에서는 4리터 반응할 때 4K 사라진다 했으니까 9리터 반응할 땐 9K 사라져야 되는 거지. 결국에 실험 2에선 같은 양이 있는데 더 많이 일어나니까 A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돼. 그럼 전체 값이 4대 9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분자가 4대 9가 돼야 전체값이 1대 1이 될 건데 9가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4보다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전체값이 1대 1이 메꿔지지 않으니까 B가 한계 반응물인 조건은 만족이 안 되는 거고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한계 반응물은 A이다. 이렇게 결정돼. 됐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게요. 계수 관계니까 B는 1이라면 X는 12가 돼야 된다. 체크하는 게 되게 쉬워서 그래. 만약에 B가 1이라면 이렇게 놓는 거야. X가 12가 돼야 되는 거지. 실험 1에서는 찾을 필요가 없어. 실험 1에서 내가 BX는 12다니까 1,12거나 2,6이거나 3,4거나 4,3이거나 6,2거나 12,1이거나 다 만족해. 실험 1에서 찾은 식이니까. 그치? 실험 2에서도 만족되는 그 조합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2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수관계가 지금 2대 1이니까 B에 비해 A는 2배 빨리 사라지면서 2배는 있어야 돼. 근데 2배가 없네? 한계 반응물인 거 맞네. 인정? 그러면 A가 한계 반응물이 되니까 나머지 쭉 찾아보면 C는 A의 절반 생성이니까 6분의 이렇게 갈 거야. 전체 기체의 양을 물어봤는데 전체 기체 반응 전에는 21이 있었어. 근데 이런 반응이 B가 1이라면 한 사이클 일어날 때 3개 사라지고 3개 생성이니까 안 변해. 그럼 반응 전에 21이 있었으면 반응 후에도 21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전체 값이 6분의 21로 4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구나 인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2,6이라면 이렇게 가겠지. 이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세 줄풀이 다시 한번 하는 것보다 2,6일 때 그러면 계수관계가 똑같으니까 A가 적을 때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게 맞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C는 그거의 절반만큼 생성돼야 되는 거니까 3만큼 생성된다예요. 그리고 반응 전에 15가 있었는데 4개 사라지고 3개 생성이니까 이런 반응이 한 사이클 일어날 때마다 1씩 감소하게 돼. 근데 A를 기준으로 3사이클 일어나니까 3 감소하겠지. 그러면 3분의 12가 되면서 4가 되는 거 맞죠? 아, 잘 잡았네. 끝이야. B는 2, X는 6. 오케이? 그래서 답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19학년도 10월학평 19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 한번 읽어보셨죠? 반응 후에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양. 생성물이 M몰, 남아있는 반응물이 M몰. 그때 부피가 2부피. 나에서는 3M 남아있는데 그때 부피가 5부피니까 TP 일정 조건에서 VM 비례 이렇게 쓰면 M 더하기 M몰이 있을 때 2부피 3M만큼 죄송합니다. 있을 때 5부피니까 이 몰비가 2대5와 같다 인 거고요. 내항해고 외항해고 같다 이렇게 하나요? 6M이 5M 더하기 5N이니까 M은 요 5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가에서는 일단 또 보이는 게 탄화수소가 N몰이 있었어. 근데 남아있는 반응물이 N몰이래. N몰이 있었는데 걔를 태우고 보니까 N몰이 남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탄화수소는 절대 남을 수 없는 거고 얘가 한계 반응물인 겁니다. 나에서는 남아있는 반응물이 없다는 건 당량 쳤다는 거고 3N과 12의 관계로 반응을 하는구나 인 거죠. 근데 지금 가에서도 그러면 양적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에서 3배 규모 줄이면 탄화수소가 N몰 사라질 때 산소는 몇 사라져야 돼? 4배, 다시 3배 줄이는 거니까 4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때 전체 생성물은 5N이 돼야 돼요. 그러면 탄화수소랑 산소는 결국 N/4로 반응을 하는 애야. 가에서도 그럼 N/4로 반응을 했겠죠. 가에서는 4만큼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산소가. 그러면 몇 남죠? 1 남아야 되는데 그게 N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 N이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집니다. 결국에는 탄화수소 1몰이 사라질 때 산소는 4몰이 반응하면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양 합이 5이다. 얘가 1몰 반응할 때 산소는 4몰 반응해야 되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의 양은 합쳐서 5몰이니까 이 두 개의 개수합이 5가 되면 돼요. 또 질량보존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반응 전후의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같다니까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8개 있었으면 반응 후에도 8개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둘의 개수합이 5이면서 산소 원자가 8개가 되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에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개수합은 5니까
하나 사라질 때 5몰 생성된다 맞는 얘기고 또 산소 원자가 3이 6에 2 곱하기 1에 2니까 8개 맞는 거죠. 이때 이산화탄소의 양은 오로지 탄화수소에 존재하는 탄소가 결정하는 거고 생성되는 수증기의 양도 탄화수소에 존재하는 수소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3개 나온 이유는 탄소가 몇 개라서 그런 거야. 3개라서. 반응 후에 수증기가 2개 나온 이유는 수소 원자가 몇 개라서? 4개라서 그런 거죠. 탄화수소의 분자식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C3H4의 프로파일. 그래서 인마에 대해서 가와 나의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수증기의 양을 물어봤는데 뭐 쉬워집니다. 얘를 N몰 연소시키는 게 가잖아. N몰 연소시켰어. 탄소가 3에 N이니까 3N. 그럼 반응 후에도 3N. 이산화탄소에 탄소 1개씩 있으니까 탄소 원자가 3N이 되기 위해선 분자가 3N.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3N이라는 거예요. 또 나에서는 인마를 3N몰 연소시켰어. 그러면 수소 원자가 4개씩 3N이니까 12N. 그럼 반응 후에도 12N. 근데 수증기 안에는 H2로 들어가니까 H2O가 몇 몰이 있으면 돼? 6N몰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소 원자 2개씩 6N이니까 12N, 12N 맞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끝이야. 3N에 6N이다. 답은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20학년도 수능 17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실제 기체의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 쓸 수 있는 건 써놓고 시작하면 산소는 32, 이산화탄소 44에 수증기 18. 분자량의 의미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몇 g인지 알려주는 정보도 되지만 1mm몰당 32mg, 44mg, 이렇게 밀리그램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반응한 산소 기체의 질량이 256mg이다? 0.256g으로 굳이 바꿀 필요 없이 32를 기준으로 8배 치면 256이잖아요. 그죠? 8개의 O2가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8m몰. 단위는 밀리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 288에 대해서도 9배 치면 되는 거니까 9몰 반응했다. 근데 9몰은 아니고 9밀리몰 반응한 거죠. 밀리그램이니까 이렇게만 놓으면 됩니다. 생성물의 질량에 대해서도 분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몰수로 엮을 수가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1몰당 44g, 1mm몰당 44mg인데 55A mg이 있으니까 몇 mm몰이 있는 거죠? 4분의 5A mm몰이 있는 거죠. 인정? 수증기에 대해서는 18이니까 2분의 3A mm몰이 있다. 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게 11N과 같다가 되면 되는 거고 그 밑에에 대해서도 4분의 B mm몰 18분의 2니까 9분의 B mm몰 있다. 이 두 개 더한 게 13N과 같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거 대 요거 두 개 더한 게 11대 13이다 하면 A랑 B의 비율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굳이 A랑 B의 비율을 찾을 거니까 분수로 놓는 것보다 편하게 바꾸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4배 쳐서 5A 정도로 보고 얘를 4배 치면 6A가 될 거야. 그래서 5A랑 6A의 합이 11A인데 그게 11N이다. 상대값으로 보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13N에 대해서도 13A로 표현이 되면 돼. 근데 이 둘의 지금 개수비가 9대 4잖아. 9대 4의 관계에서 합쳐서 13A가 되려면 얘는 9A에 해당하면 되는 거고 인마는 4A에 해당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실까요? 화합물 X에 대해서 탄소랑 수소가 각각 몇 개씩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마를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 산소는 8mm몰 반응했다니까 8개의 O2가 반응했다 라고 하면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데 5A랑 6A니까 정말 5몰, 6몰, 5mm몰, 6mm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율이 5대 6이어야 되는 건 맞아. 여기가 5대 6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질량보존법칙에 따르면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반응 전에 산소 원자가 16개면 반응 후에도 16개가 돼야 돼. 5대 6의 관계이면서 산소가 16개.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쑤셔. 아니면 스케일 키우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산소 10개에 6개니까 16개가 맞는 거지. 끝이야. 탄소가 5개 있었다. 수소가 12개 있었다. 지금 X의 실험 식량을 물어봤는데
분자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른 개수를 써놓은 거고, 실험식은 원소의 종류에 따른 개수 B를 쓴 거야. 근데 5랑 12는 이미 약분이 안 되는 관계니까, 가장 간단한 관계니까 분자식과 실험식이 동일한 관계이고, 분자량이 곧 실험식량과 같다. 그래서 12짜리 5개에 1짜리 12개니까 분자량 7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뭐 펜테인이네요. 그리고 Y에 대해서는 인마도 마찬가지야. 탄소가 몇 개, 수소가 몇 개, 산소가 몇 개 있었는데 인마를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 산소는 9개 반응했다. 그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의 비율을 또 구해놓은 거지. 9대 4라고. 그래서 이 개수관계가 9대 4가 되면 돼. 근데 산소는 여기에도 끼어있고 여기에도 끼어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생성물의 양을 내가 지금 11N과 13N, 11A랑 13A로 맞춰놨으니까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5A, 여기에서 6A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합쳐서 13A가 나와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선 9랑 4가 이제는 찐값이 되는 거지. 역으로 가겠다는 거야.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반응 전에 18개. 그럼 여기에 이미 18개. 인마들끼리 퉁퉁이야. 결국에 여기에 산소가 4개 더 껴있는 이유는 여기에 4개가 있었던 거고. 인정? 탄소가 9개니까 여기에 9개. 수소가 8개니까 8. 써주면 되겠습니다. Y의 분자식이 984인 거고. 실험식도 완전히 똑같은 관계니까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12 곱하기 9 더하기 1 곱하기 8 더하기 16 곱하기 4 계산을 해도 되지만, 제 헬릭스 교재 요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세틸 살리실산, 아스피린의 분자식이죠. 그래서 분자량이 180이 되는 유형에서 얘로 나올 수도 있다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인마 분자량 180. 9872에 20에 428에 45. 답은 4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해놓고 마지막 10번 문제 풀게요. 네, 스텝 2의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2, 3학년도 9월 모평 20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개수관계가 명확할 때 분자량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반응하는 질량비를 찾아서 개수비 엮어서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렇죠? X랑 Y도 찾아야 됩니다. T4에서 반응이 완결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반응 완결점이구나. 둘 다 뒤질 수도 있고 뭔가 하나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지금 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A랑 B의 질량을 둘 다 감소해야 돼. 그리고 둘 중 하나가 모두 사라지는 게 T4인데 둘 중에 뭐가 먼저 사라질지 한번 생각해보면 A랑 B가 초기 조건에는 같은 질량이 있었어. 개수비가 1대2라고 해서 질량비가 1대2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 값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네요. 이거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몇을 향해 갈까? 0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같은 질량이 있었는데 뭐 몇 g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볼게. 그냥 10g과 10g이 있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B는 3g 뒤지고 A는 2g 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질량으로부터 사라지긴 하는데 B가 빨리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면서 여기에는 A가 남아있고 C도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구나 이겁니다. B가 먼저 죽는다는 거. 각각의 질량에 대해서 지금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다 상대값이야. 그래서 뭔가 하나는 찐값화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상대값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조금 문제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지금 숫자 관계가 3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T1에서 T2로 갈 때 전체 기체의 양이 0.3만큼 감소했어. 그리고 T2에서 T3로 갈 때는 6.7에서 6.1로 0.6 감소했어. 그러면 이 시간 관계는 같은 차이가 아니고 1대2의 규모였던 거지. 오케이? 예를 들어 T1에서 T2 갈 때 B가 Xg 죽었으면 T2에서 T3 갈 땐 2Xg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대값을 뭔가 하나 찐값화 할 수 있다는 건 요거를 한번 찐값화 해볼게. 나머지 케이스도 언급은 할 겁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T1에서 정말 B가 7g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A는 몇 g 있었어? 8g 있었겠지. 인정? 그 뒤에 T2로 갈 때 0.3 감소하는 규모에서 7에서 7로 뒤지질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죽긴 죽어야 돼. 얼마나 죽을지 모르니까 X만큼 죽는 거 아니야? 해보는 거야. 그럼 A는 8에서 9로 1g 증가했다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상대값인 거니까
그래서 얘도 죽긴 죽어야 되는데 이거랑 관련 없이 죽는 거니까 새로운 미지수 y 이렇게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이 몇 분의 몇이면 되는 거야? 9분의 7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9, 7, 63 마이너스 9x 7, 8, 56 마이너스 7y 뭐 요 정도씩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T2에서 T3로 갈 수도 있고 1에서 3로 갈 수도 있는데 1에서 3로 한번 가볼게. 일단 쭉 들어보세요. T1에서 나는 B가 7g, A가 8g 있었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근데 이제는 T1에서 T3로 가보는 거야. 얘들아 봐봐. 1대2의 규모니까 T1에서 T2로 갈 때랑 T1에서 T3로 갈 때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1대3의 규모여야 되는 거지. 이게 1대2의 관계니까. 인정? 그래서 1에서 2로 갈 때 X 죽었으면 1에서 3 갈 땐 3X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A는 1에서 2로 갈 때 Y 죽었으면 1에서 3 갈 땐 3Y 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그 비율이 2분의 1이다. 여러분들 제가 굳이 2에서 3로 하지 않은 이유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해볼게. 갑자기 여기서 이런 식을 세워놓고 이거 반응 규모 2배네?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T2에서 7 마이너스 2배 규모니까 2x 뒤져. 9 마이너스 2배 뒤져. 2y. 이거 식 맞아 틀려? 맞죠? 쳐맞는 거예요. 9g과 7g이 있었냐고. 규모가 2배인 건 맞아. 2x랑 2y가 죽는 건 맞는데 7g과 9g으로부터 죽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2에서 3로 갈 때 하기 위해서는 찐값을 얘로부터 살려줘야 되는 거야. T2에는 B가 얼마나 있어? 이만큼 있는 거지. 1에서 내가 7g과 8g을 찐값으로 살렸으니까 2에서는 7-xg 남아있다. 그러니까 얘를 7-x에서 2x 죽는다로 써야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9가 아니고 8-y에서 2y 죽는다라고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식 보면 이게 1에서 3 가는 식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방식이라는 거야. 결국 3 갔을 때 이만큼 남아있고 이만큼 남아있는 거니까 그 비율이 2분의 1인 거니까 당연히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하는 과정 중에 2에서 3로 갔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더라. 그래서 1에서 3를 먼저 설명한 거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뭔가 모순이 생겼다면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얘도 식 정리할게요. 크로스 치면 2, 7, 14에 사실 이런 거는 엄마 손잡고 그냥 같이 하면 되는데요. 3이 6x 저는 잘 못하니까요. 3y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6x에 마이너스 3y니까 1.5배 정도 쳐볼까요? 산수가 약해요.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2는 몇이야? 2.5y인가요? y는 0.8 이렇게 써지죠. y 0.8 구해졌으니까 뭔가 하나에 쑤셔서 x까지 구해주면 y 0.8에 3y면 2.4인 거고 빼서 6이 나와야 되니까 인마가 8.4. 그럼 x는 6일은 6에 1.4 이렇게 xy 나오네요. 잠깐만. 사실 여기서의 xy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m과 n 정도로 두는 게 더 타당하긴 한데 그냥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사실 같은 미지수 그냥 써도 되는 거니까 xy 그냥 이렇게 잡은 거고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찾은 거야. 그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문제를 처음에 분석할 때 AC의 분자량을 찾기 위해서 반응하는 질량비 찾으면 개수비 이용해서 분자량비로 엮을 수 있다니까 반응하는 질량비 한번 써볼까요? A는 y 뒤지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 0.8 뒤진다. 그때 B는 x 뒤지는 거니까 1.4 뒤진다. 근데 C는 AB 반응해서 C 되는 거니까 질량보존 법칙이죠. 2.2 생성된다.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에 대한 얘기고 개수비는 명확하게 1대 2대 2로 나와 있으니까 반응하는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비와 같다. 다 똑같이 2배 쳐주면 1.6대 1.4대 2.2 이렇게 나오고요. AC의 분자량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1.6과 2.2 살려주면 되겠습니다. 16퍼 22. 마지막 X랑 Y 찾아야 되는데 T4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결국에 T1에서는 7g과 8g이 있었고 그리고 B가 먼저 뒤져야 돼.
근데 B는 뒤질 때마다 X씩 뒤지는 거니까 1.4씩 뒤지는 거잖아. 몇 번 뒤져야 될까? 1.4씩 뒤지면서 7g을 없애야 되니까 5번 죽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의 규모가 5사이클이라는 거야. 그럼 한 사이클 기준으로 전체 기체의 양이 0.3 감소하니까 5사이클 기준으로는 1.5가 감소했겠지. 인정? 그래서 7에서 1.5 감소한 y는 5.5가 되면 되는 거고요. x에 대해서도 찾아주는 게 스케일로 똑같이 보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T1에서는 B랑 A가 7g, 8g 찐값으로 있었는데 초기 조건에는 같은 질량이 있으니까 B가 1g 메꿔줘야 돼. 1g 커버를 쳐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B는 뒤질 때마다 1.4씩, A는 0.8씩 죽으니까 되돌아갈 때는 B는 1.4씩 증가, A는 0.8씩 증가야. 결국에 되돌아갈 때는 B의 질량이 더 큰 규모로 커지는데 한 번 돌아갈 때마다 0.6이 커버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커버 쳐야 되는 건 7g과 8g의 1g 차이니까 1을 커버 쳐야 되는 거야. 그럼 0.3의 규모에서는 0.6 커버가 된다면 1 커버를 치기 위해서는 이거의 3분의 5배니까 3분의 5 사이클 일어나야 되는 거고 0.3 감소하는 규모의 3분의 5니까 0.5가 되겠지. 근데 역으로 돌아갈 때는 증가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x는 7.5가 되는 거고 나머지 문자 계산은, 이 숫자 계산은 엄마 손잡고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내가 찐값화했던 이 7g과 8g을 잡는 과정, 만약 T2에 7g과 9g을 찐값으로 잡았으면 답이 다르게 나올까?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로 잡고 한번 풀어가는 것도 연습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로 어떻게 풀면 될까? 그러면 T1으로 돌아갈 때는 B의 질량도 커지고 A의 질량도 커질 거야. 0.3의 규모. 그리고 T3로 넘어갈 때는 B도 줄어들고 A도 줄어들어. 0.6의 규모. 그러니까 내가 0.3의 규모에서 B가 X만큼 증가, A가 Y만큼 증가라고 했다면 2에서 3로 갈 땐 2X 뒤지고 2Y 뒤진다. 연립방정식 치면 XY 찾아지는 거고 T4랑 초기 조건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 편집해서 업로드하면 금요일에 올라갈 거고 근데 금요일에 제가 쉬는 날인데 또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스텝 3는 토요일 중으로 업로드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공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